성리와 하루의 님이여 님이시여 무대가 끝난 뒤 무명전설의 분위기는 단순한 경연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잘했느냐를 넘어 이 판정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판정이었느냐는 이야기까지 번졌습니다. 특히 대중의 마음은 성리 쪽으로 크게 움직였는데 마스터들의 선택은 하루 쪽으로 기운 듯한 결과가 나오면서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무대는 그냥 성리가 잘했다, 하루가 잘했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의 장점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더 크게 부딪힌 무대였습니다. 한쪽은 진하게 끓인 국물처럼 깊고 강했고 다른 한쪽은 오래 들을수록 스며드는 담백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은 노래 실력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취향의 싸움이었고 더 나아가 경연 무대에서 누가 더 유리한 구조를 가져갔느냐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명전설 준결승전에서 큰 화제를 모은 성리와 하루의 님이여 님이시여 무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리도 훌륭했고 하루도 훌륭했습니다. 다만 많은 시청자들이 왜 결과를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지, 왜 편파 판정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지 그 지점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성리부터 보겠습니다. 성리는 이번 무명전설을 거치며 확실히 성장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 참가자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도 실력 있는 가수라는 인상은 분명했지만 회차가 지나갈수록 무대 위에서의 밀도와 표정, 노래를 끌고 가는 힘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님이여 님이시여 무대에서 성리는 자기 목소리의 색깔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도 아, 이건 성리다라고 느껴지는 그 고유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트로트 경연에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음정만 맞고 고음만 올라간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가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무대에 서온 가수들은 한 소절만 들어도 자기 이름이 떠오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리에게는 바로 그 색이 있습니다. 성대 접지가 단단하고 소리를 붙였다가 살짝 풀어주는 조절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사라도 그냥 세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힘을 빼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소리를 모아 감정을 밀어 올립니다. 사랑을 말할 때는 살짝 놓아주고 님을 부를 때는 다시 붙여주는 그 차이, 이것이 성리 무대의 재미였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힘을 못 써서 안 쓰는 것과 힘이 있는데 일부러 절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꺼내 쓰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박자를 타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리는 정박에 딱딱 맞춰 노래를 처리하기보다 살짝 뒤로 기대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래를 못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리듬을 몸으로 알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박자는 맞는데 살짝 밀려오는 그 여유, 그 그루브가 성리의 무대를 더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트로트에서 이런 여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정확하기만 하면 감정이 딱딱해지고 너무 흐트러지면 노래가 무너집니다. 성리는 그 사이를 꽤 능숙하게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는 어땠을까요? 하루는 성리와 완전히 다른 방향의 매력을 가진 가수였습니다. 성리가 진하고 강하게 다가오는 스타일이라면 하루는 처음에는 담백하게 들리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귀에 남는 타입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의 무대가 덜 자극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하루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목소리가 과하게 밀고 들어오지 않고 무대 전체를 편안하게 흐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매력은 진하지 않음에서 나옵니다. 진하지 않다는 말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들을 수 있다는 뜻일 때가 있습니다. 트로트 팬들 중에는 강한 한방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부담 없이 오래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본 멜로디를 잡고 갈 때 듣는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루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논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무대에서 하루가 본 멜로디를 부르는 구간이 많았고 성리는 화음과 고음으로 무대를 바치는 역할을 강하게 맡았습니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무대를 볼 때 본 멜로디를 부르는 사람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귀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선율을 따라가고 카메라도 보통 그 흐름을 중심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음을 넣는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고급스러운 역할을 해도 겉으로는 덜 돋보일 수 있습니다. 성리는 바로 그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화음은 단순히 옆에서 같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본 멜로디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음정이 흔들리면 안 되며 볼륨도 너무 크면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특히 위로 쌓는 화음은 목에 부담이 큽니다. 중고음이 계속 이어지는 곡에서 고음을 유지하며 화음을 넣는 것은 듣는 사람보다 부르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성리는 그 부담을 안고도 끝까지 무대를 살렸습니다. 무대를 자세히 보면 성리의 목 상태가 완전히 편안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고음으로 올라갈수록 평소보다 약간 먹먹한 질감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습량이 많았거나 경연을 이어오며 목에 피로가 쌓였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성리는 고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밀어붙였고 화음의 볼륨과 음정도 끝까지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성리를 응원하는 시청자들은 이 무대를 더 아프게 봤을 겁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루는 고음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또 다른 영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리가 소리를 모아 안쪽으로 집어넣는 타입이라면 하루는 어떤 부분에서 소리를 열어주는 방식이 보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고음을 편하게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이바리톤 계열의 가수들이 위쪽 음을 낼 때 공간을 여러 밝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에게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가 쉬운 노래를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도 충분히 어려운 무대를 했고 자기 방식으로 곡을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한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성리는 진한 감정과 테크닉, 화음의 부담을 감당하는 쪽에서 빛났고 하루는 담백한 대중성과 본 멜로디의 안정감, 오래 들을 수 있는 부드러움에서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은 사실상 취향이 크게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라탕처럼 강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리에게 끌렸을 것이고 따뜻한 소고기 뭇국처럼 오래 편안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에게 마음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의 마음이 흔들린 지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대 중간에서 중심을 잡은 신유의 존재도 중요했습니다. 신유는 현역 가수답게 안정적인 보컬로 무대의 균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성 자체가 성리와 하루의 대결 구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본 멜로디로 더 잘 보이고 한 사람은 화음과 고음으로 받쳐주는 구조가 됐을 때 그 무대가 과연 두 사람에게 완전히 같은 조건이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연 무대라는 것이 늘 완벽하게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곡은 누군가에게 더 잘 맞고 어떤 구성은 누군가를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이것은 음악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결과가 나왔을 때 시청자들이 그 차이를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성리가 근소하게 졌거나 평가가 조금 더 균형 있게 설명되었다면 반응이 이렇게까지 거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대중의 선택과 마스터의 선택이 너무 다르게 갈렸다는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요즘 트로트 경연을 보는 시청자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그냥 방송에서 말하는 대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왔고 무대의 구성과 카메라, 선곡, 파트 분배까지 함께 봅니다. 누가 노래를 잘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까지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두고 편파 판정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도 단순한 팬심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경연을 오래 본 시청자들의 예민한 감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속사 힘이라든지 제작진의 의도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청자들이 의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확정된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같은 무대를 보고도 대중과 마스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간극이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번 논란의 중심입니다. 저는 이 무대를 보며 성리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루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대 구조 안에서 성리가 감당한 부담이 컸고 그 부담 속에서도 노래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고음을 빼지 않고 화음으로 본 멜로디를 살려주면서도 자기 존재감을 잃지 않은 부분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연 무대에서 자기만 돋보이려 하면 전체가 깨지고 전체만 살리려 하면 본인이 묻힙니다. 성리는 그 어려운 중간 지점을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루에게도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하루는 자기 장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고 본 멜로디의 흐름을 무리 없이 끌고 갔습니다. 담백하지만 비어있지 않았고 부드럽지만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들 중 하루의 스타일을 더 높게 본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심사라는 것은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향과 시장성, 무대 전체의 인상까지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들이 화가 난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경연을 보는 사람들은 단순히 결과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대에 담긴 땀과 부담, 한 소절을 버티기 위해 쌓아온 시간을 봅니다. 성리가 내려올 때 느껴진 그 아쉬움.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남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번 일은 성리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잊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리는 이번 무대를 통해 더 강하게 기억되었습니다. 이겼느냐 졌느냐를 떠나 사람들은 성리의 이름을 더 많이 말하게 됐고 그의 무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경연에서는 가끔 패배보다 더 큰 서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성리의 무대가 바로 그런 경우에 가까웠습니다. 하루 역시 이번 논란을 통해 더 큰 관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수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대중 앞에서 이름이 커진다는 것은 칭찬만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교도 받고 의심도 받고 때로는 억울한 말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해야 진짜 자기 팬층이 생깁니다. 하루가 앞으로 어떤 무대로 이 논란을 자기 실력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 그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결국 님이여 님이시여 무대는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느냐보다 더 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성리는 진한 보컬과 버티는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하루는 담백한 대중성과 안정감으로 또 다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명전설은 확실히 더 뜨거운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논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몰입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무대에는 편파 판정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경연에서는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마스터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기술인지 감정인지, 무대 장악력인지 대중성인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시청자들이 그래도 그런 기준이라면 이해는 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중의 체감과 심사 결과가 크게 어긋나 보이면 논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리의 진한 보컬과 화음의 부담을 더 높게 보셨나요? 아니면 하루의 담백한 본 멜로디와 안정감을 더 높게 보셨나요? 그리고 이번 결과는 정말 편파 판정에 가까웠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단순히 마스터들의 취향이 하루 쪽에 더 가까웠던 결과라고 보시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성리와 하루, 두 사람 모두 이번 무대로 무명전설에서 쉽게 잊히지 않을 이름이 됐습니다. 성리는 아쉬움 속에서도 더 강한 응원을 얻었고, 하루는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해야 할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경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음 무대에서 누가 이 논란을 실력으로 다시 잠재우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무대의 진짜 승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명전설의 판정은 어디까지 납득할 수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